안녕하세요, 올바람입니다. 오늘은 테슬라 이야기도 기업을 소개드리지도 ETF를 소개드리지도 않습니다. 다만 제 머릿속을 정리할 겸 최근의 주식시장에 대한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고 싶었습니다. 증시가 급락과 급등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올라갔다가도 2% 하락은 예산일이고 다시 하루 만에 3-4% 오르는 일도 빈번합니다. 그럴 때마다 항상 붙는 추임새가 있습니다. 코로나 재확산 우려입니다. 이것에 대한 판단이 맞을까요? 과연 지금은 스마트머니가 바라보는 방향이 확진자 추이를 바라보고 있는 걸까요? 이것이 코로나 확진자 추이입니다. 일일 확진자 수 증가인데 꾸준히 등락과 하락을 반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주말과 주중의 차이만 있을 뿐 전체적으로는 항상 증가해 왔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현재 역대 최고의 일일 확진자 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과연 지금의 주식시장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이거는 아주 지극히 개인적인 의견이었습니다만 제가 이틀 전에 남겼던 댓글은 이랬습니다. 고맙게도 저한테 앞으로의 증시가 어떻게 될 것 같냐는 질문으로 하여금 제 작은 의견이나마 답해드릴 수 있었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자면 이랬습니다. 모두가 폭락을 기다리고 있다면 이미 프라이싱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폭락은 오지 않는다. 그리고 많이 빠지더라도 7%에서 10%권에 다시 일정 수준 이상으로 반등할 것 같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실질 경기가 되살아나기 전까지는 박스권을 형성할 것 같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그에 대해 몇 가지 지켜보고 있는 변수로는 페드의 CCF 정책과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를 봤을 때 리커버리가 느릴 경우 심각한 손해를 볼 수가 있다. 그리고 지금은 통화 정책을 통해서 사람들이 자산을 사게끔 두지 않고 재정 정책을 둠으로써 당장에 돈을 쥐어주고 마켓 전체의 수요를 지탱하려는 성향이 보인다는 겁니다. 그런데 테크주에 대해서 다만 몇 가지 예시를 말씀드렸습니다. 사례를 든 것이지 해당 종목에 대한 말씀을 드린 건 아니고 저도 아직 미지수입니다. 비즈니스의 성장과 수익 모델은 비슷하지만 또 다른 영역이기도 합니다. 네이버가 포털 사이트로서 성공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서야 주가가 많이 오른 이유는 수익 모델에 대한 변화를 시장에서 감지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술이 생긴다고 해서 자연스럽게 수익도 따라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에 코로나에 대해서 변수로 두지는 않았습니다. 코로나는 이미 상수라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앞서 있던 기자님들의 카피처럼 코로나 확진자로 인해 폭락과 폭등을 반복했다면 일일 확진자 수와 연동되어서 움직였어야 정상이었겠죠. 많은 사람들이 이미 염려하고 있다는 건 사람들이 세컨 웨이브가 올 줄 모르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해당 리스크만큼이 이미 프라이싱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과열의 증상은 보입니다. 왜냐하면 금리는 낮은데 부동산이나 다른 자산으로의 투자 경로는 좁게 만들어놨고 주식을 통해서 기업으로 돈이 들어가게끔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테크주들 중에서 혁신의 속도가 굉장히 빠른 기업을 제외하고는 개인적으로 현금의 보유량을 약간씩 늘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의 컨센서스보다는 페드는 적극적인 자산 매입을 하기보다 박스권을 형성할 수 있을 정도의 하방 압력을 약간씩 풀어주는 것일 가능성이 크고 그러한 기조가 리먼 브라더스 때의 자산 매입을 통한 QE와는 전혀 다른 성격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랜딩, 그러니까 대출 방식일 뿐더러 시장이 하락할 때 풀어주는 수준이며 파월은 계속해서 시장의 비이성적 과열에 대해서 경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회사채 매입 또는 주식 매입까지 거론하면서 페드가 시장을 받쳐주는 이유는 어느 정도 수준 이상으로 주식의 수급이 원활한 상태가 유지가 되어야 기업들 입장에서 증자를 하건 회사채를 팔건 자금 조달이 용이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테크주에 대한 관심은 버리지 않느냐? 여기에 대한 생각입니다. 사람은 편리한 것을 맛봤다면 그 이전으로 돌아가지 못합니다. 굉장히 사람은 효율적인 동물입니다. 언택트라고 부르지만 저는 이제 이걸 디지털 커넥트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런 디지털 커넥트 시대를 맞이하여서 온라인 쇼핑의 편리함, 간편 결제의 편리함, 자율주행의 편리함, 원격 진로의 편리함 등을 2-3개월째 계속해서 걷고 있고 이 겪는 경험이 계속 한 1년까지 이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더 현실적으로 말하자면 지금 모든 국가가 재정 정책을 통해서 돈을 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정책으로 하여금 중앙은행보다 더 미세한 산업별 차등 유동성 공급이 가능합니다. 재정 정책은 통화 정책보다 훨씬 미세하게 들어갈 수 있죠. 따라서 지금과 같이 코로나로 인해서 날씨가 급격하게 안 좋아졌을 때는 각국 정부가 고용 쇼크를 보호하기 위해서 모두한테 우산을 씌워주겠지만 추가 부양을 위해서 혹은 파산하는 기업을 살리기 위해서는 국민의 세금이 들어가야 하고
하고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의회는 국민의 이익에 반하는 결정은 할 수 없으므로 사양산업에 있어서는 앞으로 더 엄격한 심사를 하고 이 모든 돈이 풀리는데, 이것이 사실 예로 들자면 자동차가 나왔을 때 마차 회사들의 파산을 지켜보는 식으로 혁신산업의 성장 동력은 더 빠르게 올 수 있도록 한다면 이것은 대박이고, 사양산업에 돈이 더 많이 흘러가서 단순히 비용으로 지출로 왔을 경우에는 이것은 쪽박입니다. 따라서 각국 정부들이 신산업 육성을 통해서 혁신기업의 성장을, 한마디로 성장을 조금 더 일찍 땡겨오려는 노력은 더 할 것이고, 이를 통해서 중국과 미국의 뉴딜 정책들이 규모가 몇천조인 이유들이 있습니다. 앞에 보여드렸듯이 코로나 확산에 따른 증시 하락 또는 폭락이란 카피는 지금의 시장을 100% 설명해주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의 영향은 이미 시장에서 컨센서스로 자리잡은 지 오래입니다. 코로나가 급증했다고 하락할 것이었다면 미국에서 최근 1일 확진자 수가 4만 명대로 전고점을 뚫어버린 상황을 설명해주지 못합니다. 그 대신에 제 생각에 지금 시장이 움직이는 것과 가장 상관계수가 높은 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두가 페드의 입만 바라보고 있다고 몇 주 전에 말씀드렸던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결국에 회사채 매입을 통한 직간접적인 페드의 시장 개입이 지금 가장 큰 화두입니다. 회사채 등급별 스프레드 추이와 증시가 하룻밤 사이 휘청휘청거렸던 이유, 그리고 6월 11일쯤에 있었던 미국 증시의 대대적인 폭락은 결국에 페드의 유동성 공급 프로그램 진행에 있어서 이에 대한 한계점이 보이거나 의심이 보일 때마다 폭락했었고, 이를 극복해주는 솔루션을 내놓을 때마다 증시는 다시 급반등했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FMCCF, 진짜 한 해입니다. 어제를 기점으로 회사채 매입 3개월 만에 명단 공개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조금은 이 명단을 보면서 의아하셨을 분도 계실 겁니다. 버크셔에스웨이, 폭스바겐, 다임러, 코카콜라, 펩시, 월마트, AT&T 등 티어 1 그룹들의 회사채 사줬거든요. 이들은 현금 창출력도 꽤 괜찮은 회사들입니다. 그런데 이 전체적인 뉴스조차도 사실 많이는 안 나오고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분들도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자면 2009년부터 시작해서 이미 경제 좀 아신다는 분들은 다 아실 QE 양적 완화가 있고, 최근에 토탈케어의 약자인 TC가 실행되었습니다. 여기에는 회사채, 급여자금 대출, 단기대출, 모기지 채권, ABS 매입 등의 정밀한 유동성 공급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이 TC는, QE는 통화정책이므로 중앙은행이 할 수 있지만 TC는 재정정책이기 때문에 의회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페드는 3월까지 QE를 통해서 유동성을 공급했고, 4월달 이후부터는 프로그램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이후로 QE 규모를 줄여가고 있습니다. 이런 각종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TC 정책들 중에 CCF가 최근 증시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고, CCF는 Corporate Credit Facility로 회사채 매입 프로그램을 뜻합니다. CCF의 집행 규모가 엄청난 프로그램입니다. 엄청난 유동성 공급 파이프라인이 두 가지로 나뉘어서 실행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프라이머리 마켓 CCF, 발행시장의 회사채를 매입하는 프로그램입니다. 5천억 달러의 규모이고, 발행시장에서의 회사채를 직접 매입하는 것뿐만 아니라 세컨더리 마켓 CCF라는 것으로 2,500억 달러의 규모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유통되고 있는 회사채를 사주는 방식입니다. 시장에서는 리먼 때 QE의 달콤함을 맛본 이후로 페드가 살만한 자산 시장에 이미 이것을 기대하고 미리 시장에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공급이 생각보다 더디거나 의심이 드는 순간 보합 수준을 벗어나 폭락을 보이고 있는데요. 5월 말 6월 초쯤에 이랬습니다. 자금 집행에 문제가 생겼는데 CCF의 자금 집행 규모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7,500억 달러입니다. 그런데 실제 자금이 집행된 금액은 이 당시에 55억 달러 뿐이었습니다. 그것도 회사채 ETF를 통해서요. 왜 이랬을까요? 분명 페드는 7,500억 중에 2,500억 달러를 유통시장 회사채 매입에 쓴다고 했는데요. 7,500달러의 CCF 중에 SMCCF로 2,500불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유통시장에서 특정 기업의 회사채를 사주는 것에 대한 엄청난 부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코카콜라의 회사채를 사줬는데 펩시가 망하게 됐습니다. 그랬을 때 펩시는 증언하면서 이렇게 말하겠죠. 나는 페드의 CCF 프로그램에 해당되지 않아서 망했다 라고 한다면 페드가 가질 부담이 상상 이상입니다. 그래서 시중의 회사채 ETF를 통해서 매입하려고 봤더니 미국 내 회사채 ETF가 세계적으로는 굉장히 크지만 가장 큰 것의 규모가 대략 500억 달러 수준입니다. 그중 자산 매입의 비중을 20% 이상 넘길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국책은행이나 기업은행, 산업은행, 수출입은행이 기업 살린다고 해서 기업의 60%, 70% 지분을 가지면 안 되듯이 여기도 20%가 한계이므로 실제 집행 한도 금액은 100억밖에 안 됩니다. 이것도 사실 큰 규모이지만
지금 2,500억이 들어오기로 했는데 100억밖에 안 들어온다니요. 이 이후로 증시가 한 차례 폭락했습니다. 그래서 페드에서 직접 회사채 ETF를 만들어 버렸습니다. 브로드 마켓 인덱스라 그래서 이 기존의 ETF를 거치지 않고 브로드 마켓 인덱스라는 회사채 ETF를 직접 구성해 버림으로써 실제 한도 금액을 실효 상한을 높였습니다. 이제서야 SMCCF에 대한 가능성에 대해서 반응해서 시장은 곧바로 안정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 중에 5천억 달러의 규모였던 제일 큰 규모인 직접 발행 시장 매입 프로그램 PMCCF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를 어떻게 풀어낼 수 있느냐는 문제들이 많았습니다. 변동성 지수는 이럴 때마다 널을 띄었는데요. PMCCF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직접 발행 시장에서 매입하는 거기 때문에 SMCCF보다 직접적입니다. 니들이 회사채 발행해라. 그럼 내가 살게. 이런 식으로 직접 거래를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기업의 회사채를 사주냐 하는 문제가 생기고요. 그래서 구매의 문제라고 저는 표시를 했는데 구매의 문제가 발생하고 거래의 문제는 정작 기업들이 PMCCF를 받기 원하지 않는다는 게 문제입니다. 증시 상황이 괜찮다면 시중에서 자금을 조달하면 되는데 PMCCF를 받게 된다면 시장으로부터 지금 자금 사정이 얼마나 안 좋길래 PMCCF를 받는 거지? 라는 인식이 생깁니다. 그래서 주로 거래의 문제에 있어서 해결 방법이 필요한 시점이었습니다. 이에 자금 사정이 이미 좋은 우등생한테 먼저 PMCCF를 준 겁니다.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이들이 받아줌으로 인해 PMCCF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바뀌는 효과를 주고 예를 들어서 코카콜라도 받은 PMCCF인데 너도 나도 받아도 상관없다라는 컨센서스가 생깁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보시죠. 버핏의 회사채도 샀다. 한마디로 페드가 이만큼 힘든 상황이야 이렇게 말하면서 얘들도 받았으니 니들도 받아 이런 식으로 시장에 인증을 좀 해준 겁니다. 그래서 이걸 받고 싶은 기업 입장에서는 얘네들도 받았으니 우리도 받아도 상관없다 이런 식으로 약간 좀 부담을 완화를 시켜준 거죠. 간단하게 어펜딕스로 얘기를 좀 드리자면 페드의 입을 보고 있다는 것들 중에 자잘한 것을 제외하고 몇 가지 좀 사례나 뭐 각종 이제 변곡점들을 같이 보려고 하는데요. 당시에 증시의 최저점일 때 양적 완화를 무한대로 확대하면서 회사채까지도 매입하겠다라고 말한 이후로 증시가 최저점을 찍고 곧바로 급등세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6월 11일에 엄청난 수준의 하락을 보였습니다. 이미 이 시점에 사실 2, 3일 전부터 회사채 직접 매입을 하겠다고 해놓고 그것은 전혀 하지 않고 PMCCF는 전혀 하지 않고 회사채 ETF만 SMCCF만 그것도 ETF로 55억 달러만 매수했다. 이것을 알게 된 사람들이 혹시 이게 말만 해놓은 게 아닌가 라는 의심이 증폭되는 시기이기도 했으면서 파월은 당시 올라가던 증시에 버블을 경계하며 고용 상황이 최악이다. 경제의 정상화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급격한 하락을 보였습니다. 또한 이때가 나스닥이 1만 선을 돌파했던 시점입니다. 이 당시에 버블이 심해질 모습을 보이자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열을 한번 꾹 눌러준 겁니다. 근데 이렇게 해놓고 시장이 너무 꺼지니까 15일 날을 기점으로 해서 SMCCF를 통해서 개별 기업의 회사채 매입을 시작하겠다고 밝힙니다. 그 이후로 다시 증시는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또한 최근에 폭락이 있었던 지점은 IMF의 경기 전망에서 선진국의 회복 속도가 생각보다 더디고 상처가 예상보다 크다. 그래서 내년이 되더라도 올해 수준으로 회복하기까지는 조금 걸릴 거다라는 전망이 있어서 그래서 당시에 장 마감까지도 계속해서 조금씩 계단식으로 우하향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음에 15일, 16일 사이에 볼커를 완화로 얘기가 나왔던 은행주 기대감이 그대로 약세 전환함에 따라 쭉 떨어지게 됩니다. 페드에서 당시에 회복이 더딜 경우에 은행 시스템의 손실 가능성에 대해서 논했던 것도 시장에 또 한 번 위기감을 불러왔습니다. 그 후에 이번에는 회사채 매입 소식에 다시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과정을 쭉 보다 보니까 결국에 페드가 원하는 건 적당한 박스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올라가면 누르고 내려가면 올리고 이런 식으로 해줘서 박스권을 어느 정도 선에 형성을 해주면 회사들이 주식 증자나 회사채 시장에서 낮은 이자율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수준의 적당한 권을 형성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2020년 3분기나 4분기가 좋아질 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시장은. 그러면서 하방 압력을 페드가 막아주면서 가고 있는데 실적을 까보는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2분기를 기점으로 하락세로 갈 수도 있고 상승장이 유지될 수도 있습니다만 근데 어차피 이게 하락하면 페드가 매입 규모나 프로그램을 추가할 것이고 추가해서 방어를 할 것이고 상승하면 각종 기관의 전망을 통해서 파월이 직접 말하건 간에
버블에 대한 경계심을 심어줄 겁니다. 그럼 이제 뭘 봐야 하냐? 그래서 고민을 해본 겁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거를 시장이 올라가냐 마냐 이거에 대해서 생각하는 게 너무 체력 낭비인 것 같다 해서 말씀을 안 드렸던 거고요. 그럼 이제 뭘 봐야 하냐 싶어서 고민을 해보다 보니 이번 주에 7월 2일쯤에 지켜봐야 하는 지표가 이렇습니다. 비농업 신규 고용 지표와 주간 실업보험 청구자 수가 나옵니다. 중간중간 PMI 지수들도 있지만 7월 2일쯤에는 어떤 방향으로든지 변동성이 꽤 커질 것 같습니다. 고용지표와 실업보험자 청구 건수가 나오니까요. 지금 시기에 결국에 가장 관심 있고 가장 중요한 건 고용지표입니다. 결국에 고용이 안 좋을 경우 더 먼 길을 돌아가야 하는 상황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재정정책으로 밀어주는 것도 사실 한계가 있고 어느 정도 이상 빠른 회복을 보이지 못할 경우에 기업 입장에서는 생산 공장을 늘리거나 투자를 늘리는 것에 대해서 주저하게 되겠죠. 그러면 고용이 악화되고 수요가 감소되고 공급이 과잉되고 악성재고 가격 하락 이런 식으로 많이 봤던 교과서에서 나오는 얘기가 펼쳐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전에 제 댓글과 약간 달라진 부분도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정책이 나오느냐에 따라 굉장히 변동이 심한 장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페드가 나름 박스권을 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일부 기업만 새로 사거나 캐시플로우 중에 60%에서 70%만 투자하고 나머지 30-40%는 현금으로 보유할 생각입니다. 지금은 기술을 통한 시장 지배력이 큰 기업이거나 산업의 성장세가 빠르고 코로나 시대에도 불구하고 실적의 영향이 크지 않다고 인증될 수 있는 기업들만 담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뉴스는 아니지만 제 생각과 관점을 말씀드리는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아직 공부가 부족하기 때문에 맥을 잘못 짚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냥 너의 생각은 그렇구나 라는 정도로 아량 넓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올바른이었습니다.